네, 여의도 승부사 함께하겠습니다. 시장의 뜨거운 이 분위기 속에서 지금 자리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종목들 잡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할게요. 네, 수요일에 여의도 승부사 첫 번째 분부터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인준 전문가님 나와 계시는데요. 자, 저희가 한마디씩 받고 있죠. 주도주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 김인준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채기 전문가 이렇게 넉넉하게 인심 담겨 있죠. 원샷 원킬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 주시는 종목들 뭐 그대로 날아갑니다. 오늘도 하채기 전문가님의 종목도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요일의 전문가님 김인준 전문가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어제 굉장히 고가의 지수를 체크를 했던 터라 약세를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지수가 좀 방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까지 나쁜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MSCI 관찰 대상국의 등재 이게 실패한 부분이 좀 아쉽죠. 이게 실패한 부분도 있겠고, 이제 오늘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물에는 약간 이런 실망 매물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공매도 재개하고 신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증시 부양책들을 내놓으면서 3년 5개월 만에 지수가 3,000포인트 그리고 3,1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이게 분위기가 살아 있었는데, 그래도 좀 기대가 좀 있긴 했는데 일단 어쨌든 등재를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1년 뒤에 다시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상승폭에 따른 어떤 부담 여기다가 또 어제 또 강세를 보이면서 좀 이격이 조금 생겼어요. 그러면서 매물하고 좀 충돌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증시의 이러한 그 상승 강세 기조에 따른 투자 심리, 양호한 투자 심리하고 고객 예탁금이 최근에 또 증가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또 아래쪽으로는 저가 방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소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요. 오늘 아무래도 외국인 선현물 매도에다가 기관도 현물 매도 쪽으로 임하고 있다라면은 지수가 위쪽으로는 좀 제한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5일 이평선을 지지한다면, 그러니까 5일 이평선을 지지한다면 아직 기조 자체는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물론 5일 이평선 위에서 시가 아래일 경우에는 조금 확인의 마인드도 동시에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시더라도 상당히 좀 제한적인 그런 매매 수준 정도로 좀 선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한국 증시는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이 부담을 해소하는 조정을 거쳐서 갈 거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다이렉트로 신고점 쪽으로 갈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이 부분이 5일 이평선 지지 여부에 지금 현재 위치에선 달려있다, 이렇게 보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건조한 시장 안에서 상하방 좀 제한적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 눈여겨보셨던 섹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어떤 섹터 좀 눈여겨보셨을까요? 역시 오늘은 HBM 쪽이죠. HBM인데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 주가가 지난해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HBM의 리더격의 지위를 갖고 있죠. SK 하이닉스의 그 D램 매출액에서 HBM 비중이 현재는 한 45%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27년에 가면은 74% 선까지 증가된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아마존 이와 같은 주 고객층의 어떤 성장성 등을 기반으로 볼 때 말이죠. 내년에는 이제 HBM4가 상용화가 되는데요. HBM4는 로직 다이 기반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로직 다이 설계와 제조를 TSMC 자회사하고 TSMC 측에서 맡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부 공정은 TSMC에다가 외주를 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4에서는 마진이 좀 감소를 그만큼 외주만큼 좀 마진의 감소 우려는 있어요. 그렇더라도 여전히 SK 하이닉스의 HBM 선두 체제는 유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죠. HBM 수요가 계속 커지면서 SK 하이닉스는 청주죠. 청주에다가 7번째 후공정 시설을 짓는다, 이런 소식도 이번 주에 있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HBM3이 경우에는 AMD 등 일부에 공급은 하고 있지만은 이미 이쪽에선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HBM4에다 승부를 띄워야죠. 삼성전자 역시 로직 다이 기반의 HBM4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수율이 40%를 넘어갔다라는 부분은 좀 있는 듯한데 과연 얼마나 SK 하이닉스의 자리를 HBM4에서 뺏어올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새로운 고객층을 또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 주가가 그만큼 뒤처져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인데 얼마나 여기에서 만회를 할지 이런 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HBM 쪽은 여전히 한국 증시에서 갖고는 어떤 중심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적으로 전반적으로 훈풍이 돌고 있는 반도체 섹터 안에서 HBM 짚어주셨고요. 지금 국내외적으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 좀 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HBM 밸류체인 안에서 주목하신 종목들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이오테크닉스인데요.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마크하고요. 레이저 응용기기 이쪽의 제조업체인데 생산업체 레시피에 따라서요. 레이저 공정의 채용 속도는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더라도 기술 고도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반도체 내에서 레이저 기술 도입이 좀 증가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도에 D램 공정에다가 이제 처음 활용됐던 레이저 어블링 공정, 이쪽이 이제 고도화에 따라서 낸드에도 이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고, 커팅 장비 역시 기존의 물리적인 절단 방식에서요, 레이저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오테크닉스에게는 이제 수혜 기반이 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오테크닉스는 파장이 짧은 레이저 기술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웨이퍼 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에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커팅 장비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이오테크닉스를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일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는 4월 저점, 그러니까 4월 저점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다가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좀 막혔던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를 오늘 돌파해주면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돌파한 16만 원, 이 16만 원의 위치를 좀 지지로 전환을 해서 유지를 해준다면은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그런 주가 흐름의 패턴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16만 원을 지지축으로 한번 후속 흐름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HBM 관련주 안에서 레이저 커팅 기술 쪽으로 이오테크닉스 집중해 주셨습니다. 오늘 돌파한 16만 원을 지지하고 안착하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다른 섹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말고 또 다른 섹터 어떤 섹터 보셨을까요? 지난달에 이제 자동차 쪽인데 지난달에 이제 국내 자동차 총 생산 규모가 감소를 했어요. 지난달 국내 자동차 총 생산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 이제 감소했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현대차 생산량은 국내 생산량은 6%, 기아는 3.8%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죠. 여기다가 이제 뭐 미국 관세 영향입니다만은 현대차 기아의 지난달 즉 5월에 대미 수출 물량도 상당히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5% 감소했죠. 현대차가 31.4% 많이 감소했고요. 기아는 4.8% 감소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떤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자동차 쪽은 반등 시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 현대차, 기아, 그리고 뭐 현대위아나, 성우하이텍,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반등 시도가 나타났는데 이미 미국 관세 영향을 인식해 왔고 이를 주가에 선반영해 왔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악재성의 어떤 불안 요인이 노출됐다라는 인식이 좀 작용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인식만으로는 주가 상승에 있어서 아무래도 제한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따라서 특히 자동차 쪽에서는 새로운 어떤 여건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동차 국내 생산량 감소가 차 부품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시장을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수출 다변화 라인을 만들거나 또는 전기차나 SUV 등에서의 어떤 제품 다변화 전략 이런 부분 등을 좀 복합적으로 가져가면서 극복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관세에 대한 악재 정말 고스란히 받고 있는 자동차 섹터였는데요. 오늘 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섹터 안에서도 좀 종목들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 좀 주시해 주셨을까요? 현대모비스인데요. 현대모비스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원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전동화하고 전장과 같은 미래 성장 견인의 어떤 핵심 사업에 대한 집중 육성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현대모비스는 상법 개정안 중에서 국회에서 현재 발의 심사 중인 상속세하고 증여세법 중에서요. 일부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주가 재평가가 현대차 그룹 내에서요. 가장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주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 부품 기술 고도화로 인해서요. 연간 수주의 어떤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되고 또한 로봇 구동장치 기업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가 패턴을 보더라도요. 가장 자동차 섹터 내에서 빠르게 이번 6월에 연중 고점을 경신을 했어요. 따라서 이후 경신한 이후에 매물수화를 거치다 오늘 다시 재반등을 해 나가고 있는데 30만 원을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시켜 나간다면은 여전히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모비스 말씀 주셨고요. 상법이 개정이 됐을 때 저평가 매력이 좀 두드러질 수 있을 종목으로 현대모비스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승부주 종목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첫 번째 승부수 종목이 되실 텐데요. 어떤 종목으로 보셨을까요? 네, 필옵틱스인데요. 필옵틱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기업인데요. 필옵틱스가 부각되는 이유는 반도체 유리기판 공정 장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옵틱스는 올해 1분기에요. 싱귤레이션, 그러니까 유리기판을 칩 단위로 정밀하게 절단하는 그런 공정인데요. 이 싱귤레이션 장비를 출하한 데 이어서 2분기에는 TGV 유리 관통 전극 장비를 갖다가 해외 글로벌 탑티어 고객에다가 공급하면서 주목을 받았죠. 기술력은 이제 시장 확대 측면에서 확실한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2분기 TGV 장비 공급은요 고객사와의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은 유리기판 내 영향력이 큰 빅테크 기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유리기판 상용화 시에 필옵틱스의 입지가 커질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또한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공정에서는요. 유리가 들뜨거나 찢어지는 이 세활의 현상이 없이 안정적으로 절단되는 게 업계 내에서 그동안 과제였는데 필옵틱스가 이 과제들을 극복하고요. 고객사에 납품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력을 끌어올렸다라는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주가 흐름을 보면요. 3만 원 선에서 지지권을 다진 다음에 일단 상승 시도가 나오고 나서 현재 매물수화를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궁극적으로 21 이평선 있죠. 21 이평선에서 지지가 되면서 앞에서 막혔던 4만 5천 원을 돌파하는 쪽으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 흐름을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 될 거고요. 만약에 21이평선 하향한다. 그러면 요 21이평선과 61이평선 요 사이 구간입니다. 요 사이 구간에서 좀 더 움직이다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될 경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으로선 21이평선 쪽에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는 4만 원 이하에서 전반적으로 저점 분할 매수, 저가 분할 매수로 좀 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7천 원 하향 정도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님의 첫 번째 승부 종목 필옵틱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종목 필옵틱스 받아봤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 3만 7천 원 주셨는데요. 오늘 HBM, 이 반도체 안에서도 유리기판 테마가 또 한 번 두드러져서 올라오더라고요. 필옵틱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유리기판이 상용화가 됐을 때 상용화 시점을 지금 2027년에서 2028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상용화가 됐을 때 필옵틱스의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과 함께 필옵틱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김인준 전문가의 뒤를 이어서 하채기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하채기 전문가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은 쉽니다. 어제는 그렇게 잘 가더니 오늘의 쉼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좀 시장의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좀 올라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좀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이 언제든지 쉽게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조정이 장중에 조정을 주고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엔파 조정을 주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4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쉽게 추세는 꺾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정부 정책주라든가 그다음에 인공지능 상법 개정 관련한 종목들을 투자 기회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지금 오늘 이제 수급이 이제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외국인 쪽에서 그다음 기관 쪽에서 이제 매도수가 나오다 보니까는 조금 시장이 살짝 좀 조정을 좀 줄 듯 말 듯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4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환율 차트를 좀 보고 대응을 하시면은 좀 더 수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환율 차트 자체가 완전히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환율 차트를 봐도 우리가 시장은 쉽게 꺾이지 않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차트를 좀 볼게, 우리가 이제 위험 자산과 그 다음에 위험 회피 자산 이렇게 이제 있는데, 지금 이제 금 선물 차트를 보면은 4월 22일에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이걸 지금 돌려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금 선물 시장을 보면은 상방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 대신에 하방은 아주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위험 자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장중에 조정이 나오든 엔파 조정이 나오든 추세는 꺾이지 않으니까 성장주라든가 정책주를 좀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 쉬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듯합니다. 쉰다 해서 골 깊은 하락도 아니죠. 코스피는 지금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번복하고 있는 숫자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눌린다면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시장이 너무나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섭섭한 마음도 드는데요. 3,100선을 돌파했었던 국내 증시 어제장에서 강력한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죠. 지금 자리에서 그래도 3,100포인트를 안착해주고 있는 코스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부분 아니라고 말씀 주셨고, 금 선물 가격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위험자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 추이를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채기 마스터, 하채기 전문가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 관심 섹터 어딜 두고 계실까요? 네, 자동차 대표 부품주를 좀 관심을 좀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관심을 둔 이유는 이제 영국 쪽에서의 판매가 돌풍이 좀 불었다. 그리고 한미 고위급의 관세협회에서의 그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영국 자동차 제조 판매협회에 따르면 현대차가 지난달에 7,559대를 판매를 했고, 시장 점유율이 4.84%, 같은 기간 기한은 8,579대로서 5.72% 판매를 했다라고 전해졌고요. 그다음에 두 브랜드를 좀 합해서 총 10.56%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올해 이제 1월에서 5월에 이제 누계 기록으로 기준으로 현대차가 38,669대, 4.54%고요. 기한은 51,096대로서 6.12% 판매하면서 현대차 그룹 점유율이 10.65%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죠. 제네시스의 5월 등록 대수가 이제 169대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96.49% 급증했고, 연간 누계는 이제 629대로 전년 대비 68.63% 급증한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박미중의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오후 4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리 상무장관, 그다음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와 통상협의를 좀 진행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여 본부장은 한미 간의 3차 관세 기술 이제 협의를 하루 앞두고 미국 통상수장들과 만나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 관세 및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에 대한 면제 중요성을 미국 측에 좀 강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고위급의 만남으로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정치적인 이제 혼란에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상 논의를 좀 새 정부 출범으로 미뤄왔는데 이게 이제 잘 되면서 이 같은 소식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한국모비스, 코리아 FTA, SL, 화신 등 자동차 대표 부품주들이 테마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말씀 주셨습니다. 쉬는 장 속에서도 시세가 나오는 섹터인데요. 이 안에서의 관심주는 어딜까요? 네, 현대모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1997년에 설립됐죠.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이제 기업이고 이제 글로벌 1000대 기업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게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현대차, 기아모비스로 이어지는 수장 출자 고리가 핵심적인데 이게 이제 현대모비스가 구조상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두산이라든가 하나라든가 이런 지주사들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도 그 강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동차 핵심 부품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전동화, 그다음에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도심 항공 모빌리티, 로보티스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로도 지금 확대를 좀 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시너지를 통해서 25년부터 로봇 사업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로봇 3만 대 물량의 부품을 이제 공급할 경우에 약 2조 원의 매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스턴 다이내믹이 상장해서 2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은 현대모비스의 지분 가치는 약 22억 달러 정도, 약 3조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된다. 그리고 주주 호출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기준에서 주주 환원율이 17.4%였는데 25년부터 27년까지 해서 30% 수준에 좀 유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를 좀 보면은 지금 잠깐 한번 지금 올라왔다가 단기적으로 조금 힘에 좀 붙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도 뭐 관심을 가져도 되시고요. 아니면 살짝 엔파나 조정이 나왔어도 그때 들어가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두산이라든가 하나처럼 한번 강세를 기대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하체기 전문가의 관심주 현대모비스였습니다. 앞서 우리 김인준 전문가도 현대모비스를 관심주로 주셨는데요. 주목도를 올려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섹터 가볼게요. 하체기 전문가님 어딜까요? 네, 종합물류 해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북극 항로 정책에 대한,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이재명 정부의 이제 공약인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서 북극 항로 TF를 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김성범 김차관이 회의에서 북극 항로 TF의 정책 방향 설정과 추진 과제 발굴 등 운영 계획을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 이재명 대통령이 전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연내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도영 해수부 장관에게 좀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12월 안에 해수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라고 하면서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좀 주문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북극 항로 개척이 이제 미국 쪽에서는 캐나다 쪽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거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 쪽에서 이제 채빙선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해양 물류 관련된 종목인 KCTC라든가 동방, 인터지스, 태웅로직스, 한솔, 로지스틱스 등 흥하이온, HM 등의 테마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해운주 말씀 주셨고요. 해운주 내에서도 관심주 받아보겠습니다. 어딜 보고 계세요? 네, 동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방이 이제 급등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장중에 한 16%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57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 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업에서의 업력이 대단한 거고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확실하게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신규 업체들이 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물류라는 것은 쉽게 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물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국내 최대 선단 및 독보적인 기술로 해서 대형 프로젝트 운송을 선도를 좀 하고 있고요. 부산이라든가 울산, 평택, 인천 등 주요 항만을 연계하는 통합 물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등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동남아 등지로도 물류망을 좀 확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회. 그다음에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무선통신, CCTV, 컨테이너 번호 인식 등 첨단 IT 기반으로 해서 또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쿠팡 등 대형 전자 상거래사 물류 창고 업무
제휴를 맺으면서 국내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으로서 한번 좀 시세가 나오기도 했었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유통, 특히 이제 소비 유통을 보면은 이제 그전에 이제 마트, 대형마트가 시장 점유율을 이제 확고하게 잡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보시면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쪽이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쿠팡이 가장 지금 빠르게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향후 이제 몇 년 후에 되면은 거의 우리나라의 이 소비 유통 물량 같은 경우는 쿠팡이 좀 잠식을 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상당히 지금 쿠팡이 많은 물류 쪽에서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 연관으로서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낮은 저 PBR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 PBR 종목은 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으로서 인식되면서 최근 한국 증시의 밸류업 정책과 맞물려서 투자 매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오늘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한 며칠 정도 숨고르게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 그래서 한 2, 3일 정도의 한 눌림목 음봉이 나오면은 그 정도에서 한번 투자에 관점을 가져보자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한 4,000원 이상까지는 또 충분하게 단기적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운주 관심 섹터로 말씀 주셨고 그 안에서의 관심주 동방 받았습니다. 눌렸을 때 들어가 보자 사인 받아봤는데요. 자, 오늘 하체기 전문가의 승부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네, E8입니다. 숫자로는 이제 2하고, 그 다음에 영문 2고 이제 8인데, 이제 418, 620입니다. 그래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그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자, E8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설립된 국내 대표 디지털 트윈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입자 방식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상용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E8 같은 경우는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AI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유통, 플랫폼 구축 업무 계획을 체결을 했습니다.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가상 공간에 실시간 반영하는 디지털 트윈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유통 시스템을 결합해 혁신적 디지털 경제 생태계 구축에 나섭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운영, 데이터, 에너지, 교통, 인구 활동 등과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유통 모델과 실증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요. 세종, 부산 등 국가 시범 도시에서 디지털 트윈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있고요. 실사용 중심의 테스트 베드 및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 달러 등 실물 자산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기획, 발행, 상표 등록 등 제도적인 준비도 신속히 진행하고 있고요. 디지털 자산의 상장, 유통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해서 향후 플랫폼 상용화 및 디지털 자산 내 입지 강화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스테이블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하락세가 나고 있습니다. 돈나무 언니죠. 캐시우드 아크 투자 운용 대표가 서클에 30만 7천 주를 매도했다. 그래서 스테이블 관련된 종목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좀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BIS죠. 국제결제은행 쪽에서 이제 최근 주목받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경고를 했는데 원래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신사업이 나오면은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이제 조금 경계를 좀 하죠. 비트코인이라든가 리플 코인이 나왔을 때도 처음에는 대부분 이거는 아니다. 투자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코인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듯이 원래 이제 이런 새로운 신산업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런 또 악재성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시장에서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오히려 저는 이걸 기회로 더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주가의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명을 코드명을 자세히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3월 7일에 이제 보시면 2,360원까지 왔다가 지금 그 시장의 안정이 좀 찾으면서 이 종목도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120일선을 돌파를 했고 어제는 또 이제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터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운봉이 만들어졌지만은 하락합니다. 14% 정도인데 큰 운봉이 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9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언제든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는 시청 꼭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체기 전문가의 종목 E8 받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상한가 갔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데요. 현재가 이하 진입 가능 사인 받았고요.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3,900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체기 전문가와도 인사해 볼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의도 승부사 세 번째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두 분께 두 종목 받아봤는데요. 유료기판주 안에서 피롭틱스, 계속해서 유료기판 안에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죠. 목표가 5만 원 한번 챙겨보시고요. 이 에잇도 받아봤습니다. 목표 주가 10,000원이라고 또 신규 종목 말씀해 주셨으니까 두 종목 함께 또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